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해줄 그런 언어를 하나 배워볼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와 연결을 그림처럼 명확하게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도구죠. 바로 그래프 이론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문제로 시작해 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최고의 프로젝트 팀을 짜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어떤 회사가 3명씩 팀을 만들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가진 정보라고는 바로 이 표 하나뿐이에요. 누가 누구랑 일해봤나? 이런 데이터인데 이걸 보고 있자니 누가 누구랑 합이 잘 맞을지, 어떻게 팀을 짜야 최선일지. 와, 정말 한눈에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나요? 그런데 말이죠. 이 복잡한 표를 그림으로, 그러니까 그래프라는 언어로 한번 바꿔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세요. 순식간에 해답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여기 베브, 카이, 플로우. 이 세 사람은 모두 서로 한 번씩은 같이 일해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딱 봐도 완벽한 한 팀이 만들어지네요. 그리고 이 그래프의 진짜 대단한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팀을 찾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남은 사람들을 어떻게 짝지어야 가장 효율적인 팀이 될 수 있는지도 보여주거든요. 덕분에 모든 팀에 이전에 같이 일해봤던 동료가 최소 한 명씩은 꼭 들어가게 아주 이상적인 팀 구성이 가능해지는 거죠. 방금 보셨죠?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관계 속에서 명쾌한 답을 딱 찾아주는 게 바로 그래프의 힘입니다. 그럼 이제 이 강력한 도구의 비밀, 그러니까 그래프의 기본 문법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수학의 본질은 상상력을 돕는 도구를 만드는 것이라고요. 와,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그래프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과 상상력이 더 멀리 뻗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 말이죠. 자, 그럼 그래프를 아주 간단하게 정의해 볼게요.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점과 선이에요. 수학적인 용어로는 이 점을 정점이라고 부르고요. 점들을 연결하는 선을 간선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전부예요. 간단하죠? 이 새로운 언어의 기본 단어 몇 가지만 더 알아볼까요? 어렵지 않아요. 정점은 그냥 점, 간선은 선. 쉽죠? 만약 선이 자기 자신한테 다시 돌아오면 그건 루프라고 불러요. 고리처럼요. 또 2점 사이의 선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겠죠. 이건 평행간선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아무하고도 연결되지 않고 혼자 뚝 떨어진 점. 이건 좀 외로워 보이죠? 그래서 고립정점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개념들이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로 정리해 볼 수도 있어요. 이건 그래프의 설계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E1이라는 간선은 V1과 V2를 연결하고 E2는 V1과 V3를 연결한다. 이런 식으로 모든 연결 정보를 목록으로 쫙 정리해 놓은 거죠. 자,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여기 A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프처럼 보이죠? 그리고 여기 B라는 또 다른 그림이 있어요. 어떠세요? 딱 보기에는 점이랑 선 위치도 다르고 완전히 다르게 생겼죠?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이 2 그림은 과연 같은 그래프일까요? 아니면 다른 그래프일까요? 정답은 놀랍게도 같은 그래프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프는 어떻게 예쁘게 그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느냐, 즉 그 관계 자체가 그래프의 본질인 거죠. 겉모습은 달라도 속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프의 본질이 연결 그 자체라는 걸 이해하는 순간 갑자기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새로운 언어의 안경을 쓰고 나면 우리 주변의 거대하고 복잡한 시스템들이 사실은 얼마나 단순한 점과 선의 연결로 이루어져 있는지 깨닫게 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 도시들을 잇는 항공 노선망. 이거야말로 거대한 그래프 그 자체죠. 도시가 정점, 항공편이 간선인 거예요. 우리가 매일 쓰는 월드와이드 웹은 어떨까요? 수십억 개의 웹페이지라는 정점들이 하이퍼링크라는 간선으로 촘촘히 엮여 있는 거죠. 심지어 인공지능이 사과는 과일이다처럼 지식을 학습하는 방식도 사과와 과일이라는 개념을 관계로 연결하는 바로 이 그래프 구조를 사용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운 이 언어를 가지고 아주 클래식하면서도 풀고 나면 기분이 정말 좋아지는 그런 퍼즐을 하나 해결해 보죠. 바로 지도 색칠하기 문제입니다.
지도를 보면 나라들 모양도 제각각이고 국경도 복잡하잖아요. 이걸 그래프로 번역하면 문제가 훨씬 간단해집니다. 어떻게 하냐면 각 나라를 점으로 바꾸고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두 나라 사이에 선을 하나 긋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니 지도 색칠하기는 결국 선으로 연결된 두 점이 서로 다른 색이 되도록 칠하기라는 훨씬 명확한 그래프 문제로 바뀌었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아주 간단한 전략이 있습니다. 일종의 게임 규칙 같은 건데요. 첫째, 가장 인기가 많은, 그러니까 연결된 선이 제일 많은 점을 먼저 찾아서 색을 칠합니다. 둘째, 그 점과 연결되지 않은 다른 점들을 찾아서 똑같은 색으로 칠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모든 점이 칠해질 때까지 새로운 색깔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우리 전략대로 한번 해볼까요? 이 그래프에서 가장 연결이 많은, 가장 인싸인 정점은 바로 C네요. 그럼 C에 파란색을 칠해줍시다. 그리고 규칙에 따라 C와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J와 F에도 똑같이 파란색을 칠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 색깔은 이렇게 해결됐습니다. 이제 남은 점들도 같은 방식으로 칠해볼까요? 회색으로 A, E, H를 칠하고 마지막으로 검은색으로 B, D, G, I를 칠하면 보세요! 모든 점이 칠해졌죠? 놀랍게도 단 3가지 색깔만으로 인접한 나라끼리 색이 겹치지 않게 완벽하게 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말 깔끔하고 우아한 해결책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지도 색칠하기 놀이가 사실은 수학계에 아주 깊고 유명한 난제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숫자 4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사색 정리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복잡한 지도라도 서로 붙어있는 나라끼리 다른 색으로 칠하는 데에는 딱 4가지 색깔이면 무조건 충분하다는 정말 놀라운 정리입니다. 1976년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겨우 증명이 됐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훨씬 더 머리 아픈 문제가 있어요. 바로 넬슨 문제라는 건데요. 상상해보세요. 무한히 넓은 평면이 있고 그 위에 모든 점들을 색칠하는 거예요.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거리가 정확히 1만큼 떨어진 두 점은 절대로 같은 색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최소 몇 가지 색이 필요할까요? 1950년에 처음 이 문제가 제기된 이후로 수학자들은 답이 4, 5, 6, 7개 중 하나라고 범위를 좁혔다가 2018년에는 5개 또는 6개라는 것까지 알아냈어요.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아직도 끝나지 않은 추리게임 같은 거죠. 그래서 최종 질문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무한한 평면을 규칙에 맞게 칠하는 데 필요한 색의 정확한 개수는 과연 몇 개일까요? 5개일까요? 아니면 6일까요? 놀랍게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이것이야말로 그래프 이론이 그냥 오래된 수학 공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인류의 지성에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학문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